오늘 홍문표 박사님이 내산 산국에서 밑이 900m를 문을 쓸고 또 그걸 또 콜택시 불러갖고 밑에까지 동네 앞뒤 되어 있는 차 빌려가지고 이렇게 콜택시 불러 오셨어요. 아무도 그냥 건강하지도 않으신데 여러분 가르쳐야 한다는 열정 때문에 오셨던 게 이게 진정한 문학 사랑이고 문학의 불꽃이니까 박수 크게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또 오시고 계룡서 오시고 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가 고장나고 빠지고 해도 냉가차 불러가고 윤건 오시는데 남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공부 한번 하겠다는 일념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즐거운 시간 되고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 당신을 위해서 박사님께 박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도대체 시가 뭐기에 이 폭소를 무릅쓰고 험난한 길을 찾아서 오늘 또 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시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정을 보이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지금 양자역학과 은유의 시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랄까 의식이랄까 이게 대전환을 요구하는데 수천 년 살아온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러한 새로운 양자역학적 사고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강좌를 좀 더 다양하게 하면서 시학의 이론을 넓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존의 이성적 사고, 과학적 사고, 기존에 생각한 과학이 무엇이냐? 만물은 고정적이고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세계, 질서정연한 세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주관이죠. 우주만물은 질서정연하다. 태양이 그렇고 달이 그렇고 별이 그렇고 지구가 그렇고 모두가 질서정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당연히 질서정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상식이고 진리고 그게 이성이고 그게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상으로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하고 그런 길을 찾아서 우리는 수천 년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기존의 우리들의 사고방식이고 기존의 과학적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고가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양자물리학 그런 사고의 밑바탕에는 고전물리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물리학적 사고로는 고정적이고 질서정연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로 넘어와 보니까 그런 고정적이고 질서정연한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더라. 그게 바로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럼 양자의 세계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냐?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거대한 측면에서만 봤습니다. 큰 것만 봤어.
근데 이걸 작은 걸로 좁혀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적으로. 그 흙으로 됐나요? 공기로 되었나요? 물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걸 다시 과학적으로 좁혀보면 그건 뭐예요? 물질이죠. 그런데 그 물질을 더 좁히면 뭘까요? 분자의 세계입니다. 분자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분자의 세계까지를 통해서 봤을 때 질서정연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질서정연한 분자의 세계를 또 쪼개서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원자가 있더라. 그리고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분자 이상의 세계에서 보았던 질서정연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나더라. 이게 바로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이 우주를 이해할 때 질서정연한 분자의 세계가 그게 진실일까요? 그 이하의 양자의 또 다른 세계가 더 진실일까요? 어느 쪽이 진실일 거냐? 어느 쪽이 진짜냐? 그것은 양쪽이 다 맞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분자 이상의 세계, 그것을 우리는 거시적인 세계라고 말해요. 거시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거시적인 세계의 질서는 그 질서대로 인정하되 또 다른 미시적인 이 원자의 세계, 이 세계도 이해해야 되겠다. 그걸 알아야, 양쪽을 다 알아야 전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미시적인 세계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가? 첫째로 만물의 최소 단위인 원자에 이르러 보니 만물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니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다 책상이 골상이고 하늘이고 별이고 다 고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는데 만물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속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만물이 완전히 과거의 세계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 벽돌을 만들고 단단하니까 그 속이 꽉 찼을 것 같죠.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 바로 이러한 그 양자의 세계는 전혀 다르더라. 그러니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 만물은 고정적인 입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만물은 다 덩어리로 된 걸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관찰자인 인간의 눈을 통해서 돌리면 모두가 파동이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딱딱한 물건인데 그걸 쳐다보지 않을 때는 뭐냐 이거예요. 그때는 파동이다 이거예요. 파동. 세 번째, 모두가 독립된 개체인 줄 알았는데 다 떨어져 책상, 벌상 이거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걸로 알았어요.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개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다른 거다. 우주 만물은 다 다른 거다. 개체적이다. 그런데 원자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된 부분이 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일정한 궤도를 규칙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별이나 달이나 태양 같은 것은
다 일정한 지구는 태양을 일정한 궤도를 잘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궤도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도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분자들이 노는 모습, 그저 전자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질서정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멋대로요. 그리고 이것은 뭐 시간이라든지 거리를 정할 수도 없어요. 공간의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다 정해질 수 있으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냥 전자들이 그냥 제멋대로 뛴다 이거예요. 점프. 그런데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시를 공부하면서 시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메타포다. 메타포, 은유라고 했습니다. 시의 본질은 은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쓸까? 은유를 알면 끝나요. 은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끝나요. 왜? 은유의 방식으로 시를 쓰니까. 그런데 은유의 핵심이 뭐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오버, 캐링입니다. 오버, 넘다와 캐링, 옮기자예요. 은유라고 하는 것은 넘고 옮기는 겁니다. 뭘 넘고 옮기자는 것이냐? 기존의 사물, 기존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넘고 옮기는 것이 바로 은유, 메타포고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저기에 장미꽃이 있다. 그건 오버 캐링이 아니죠. 장미꽃이 있어? 장미꽃이 있는 거지 뭐. 문제는 저 장미꽃이 그녀의 얼굴이다. 오버 캐링. 장미꽃을 그녀의 얼굴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뛰어넘는 거야. 저 장미꽃은 눈물이다. 저 장미꽃은 나다. 저 장미꽃은 태양이다. 얼마든지 옮길 수 있죠. 근데 옮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버 캐링. 네, 그게 은유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상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상. 근데 상상이 은유니 그게 딴소리가 아닙니다. 상상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물을 다른 어떤 사물과 연관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식. 그럼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방법이죠. 점프.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전자들도 점프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양자들도 점프를 하고 시도 점프를 하고 다 같이 옮기는데 새로운 세계를 옮기는데 이게 시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양자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양자역학과 은유의 시학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양자역학의 특이한 사항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의식을 바꿔야 하는, 재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의 요점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뭘 바꿔야 된다는 것인가? 생각을 일상적인 생각에서 첫째로 문제는 이들 양자역학의 현상이 모두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에서는 하나도 고정적인 것이 없어요. 또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어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식,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는데 그 사실들이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2022년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양자 얽힘이라는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세계는 그냥 허황된 이론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의 과학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엄연히 고전역학의 원리가 현실의 진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전역학에서 진리나 최선의 가치는 유일성, 오직 하나여야 된다. 정답은 하나일 뿐이다. 태양도 하나, 왕도 하나, 사랑도 하나, 규칙도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과 인식태도로 사는 것을 최고 삶의 진리, 길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시 세계인 양자역학에서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정답, 유일한 진리의 길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는 하나뿐, 사랑도 하나, 진리도 하나, 태양도 하나, 왕도 하나, 그렇게 하나, 유일한 것을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의 세계에 와서 보니까 빛이나 원자는 어떤 때는 있다, 어떤 때는 파동이야. 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이 다 진리예요. 빛이 있다라는 말도 맞는 말, 정답이에요. 그런데 빛이 파동이라는 말도 정답이에요. 정답이 둘이 있어. 우리는 정답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진리의 다양성,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진리는 하나다, 이데올로기도 하나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 따위 고정관념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요. 내가 믿는 이게 진리가 절대적이다. 크게 바로 고정관념이고 그것 때문에 비터지게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이런 양자역학적 사고가 아니면 안 돼요. 왜? 과학적으로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증명했으니까. 자,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와 파동 둘이 모두 정답이다. 따라서 이제 우주나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진리나 정의나 정답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부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학의 경우 예로부터 지금까지 초미일관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작업이 그 본질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미 양자역학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시인은 양자역학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인이 아직도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정답은 하나뿐이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인이 그는 온전한 시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쓰려면 정답은 하나다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는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부시는 것이 바로 상상이고 그게 바로
뭔 의미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어떻게 호수가 되냐, 마음이. 이런 고정관념 버려라 이거. 마음은 심리고 호수는 뭐 물인데 어떻게 마음이 호수가 되냐.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감히 기존의 개념을 깨부수고 벗어날 때에 시적인 시인의 사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